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해서 또 징계 청구에 대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전국에 한 350명 정도가 이프로스라는 사이트에서 공개 실명으로 반발 의견을 표출했고, 전국의 곳곳의 검찰청에서 일선 평검사들 회의가 지금 최동욱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어제 오후에 가장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들이 회의 주제, 방식, 그리고 성명서 등을 취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추는 대검 감찰부를 시켜서 대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어요. 해당 문건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으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했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알려진 자료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어젯밤 늦게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우리가 지금 그 외교부의 진단키트와 관련된 공문을 까라고 낸 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검 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직무정지의 효력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집행정지된다면 그것은 계속 총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라는 소송이지요. 자, 집행정지라는 것은 상급 행정청 등이 처분을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잠시 멈춰요. 언제까지 멈춰요?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본안 소송은 추미애가 본 소송, 이거는 곁다리 긴급소, 가처분 소송이에요.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직무정지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 이것이 본 소송이에요. 이거는 오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변호사들을 여러 명 지금 컨택을 했고, 어제는 집에서 본인이 직접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온라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고, 특히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자체가 크게 왜곡된 부분이다. 일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지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직무정지의 근거에 대한 반박이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은 지금 어제 가처분 신청과, 그러니까 직무정지 집행을 갖다가 정지시켜 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늘 직무정지 취소 본 소송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직무배지의 명령이 지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윤석열이 내는 취소소송, 추미애의 집행정지 취소 소송이 결과가 1심, 2심, 3심 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지금 직무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으로서 자기 임기를 내년 7월까지는 때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 현안 지금 질의가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 국민의 동당이 윤석열 총장을 부르려다가 실패했지요. 자, 오늘 부를 수 있느냐? 오늘도 아마 못 부르게 할 거라 봅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히틀러, 김정은도 법에 따르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위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그 정권의 수사를 막고 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종을 쳤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천재인 검사라는 사람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 이 정도면 무법천지고 절대 왕정이다. 검사 사명감이 짓밟혔다. 하고 한때 문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심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에요. 정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추미애의 활격을 개탄한다. 나치 괴벨스가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문은 이걸 쳤을까요? 이걸 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냥 내년 7월까지 처음에는 끌고 갈라 했는데 갑자기 급선회해서 윤을 찍어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자, 월성 원전에 대한 그 산자부와 한수원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지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라임 수사 부분이 지금 부산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김영춘입니다. 근데 김봉현이가 김영춘이한테 돈을 줬다. 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이낙연 더불어거수기당 대표 옛날에 종로 선거 캠프에 지금 가구와 복합기 등 1,000만원대의 물품이 제공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울산 선거 수사가 사실상 서가지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몸통으로 조사되어야 되는데 임종석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건이 복합되었다라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 진짜 두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 정권이 겨울 넘기고 봄으로 갔을 때 갑작스레 지금 새로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리가 터져 나와 가지고 그래서 문 정권이 급작스럽게 박근혜 행보를 가게 되는 부분. 박근혜 정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16년 8월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뭐 조선일보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조선일보 주필에 비사실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거를 받아가지고 한겨레가 이 K스포츠 재단 딱 까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몰리더니만 왕창 무너지는데 두어 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좌파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우파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왜 저러는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3부에 이제 그 이전에 검사들의 이 내부의 이 싸움들이 이 지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일부나 조금 옷 벗고 나가고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사들의 이 싸움에 대해서 무슨 조중동은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 정권이 윤을 제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검사들의 저항에 대해서 공포, 꼬표, 세모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자, 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거하면서 이 판사들을 장악하는 부분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항이 조금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판사들도 우리가 저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판사들보다 더 권력지향적인 검사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부분에서 어렵겠느냐. 자, 이 정권은 70%는 자기들 편에 있을 거고 한 30%가 반발할 수 있다. 자, 검찰의 한 30%라면 검사가 2,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2,200명의 30%라고 하면요. 한 660명이에요.
자, 지금 어제까지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그런 이 댓글 등으로 보면 그것도 소극적인 거죠. 실제로 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15%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3, 400명, 4, 500명은 이참에 내보내도 무방하다. 그게 이제 뭐 한 1000명이나 절반쯤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지만은, 그런데 그 3, 400명도 나서서 진짜 오붓을 각오하고 붙을 사람은 10대 명도 안 될 거다. 자, 나갈 사람들은 어지간히 지금 몇 차례 인사해서 올 초부터 계속 나갔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젊은 검사들 일부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뭐 호남 검사들은 자기들 쪽에 줄 다 섰고, 또 이쪽에 정권 들어서 좋은 보직 받아서 짭짤한 사람들은 빠지게 되면 검사들 중에 이 목소리 높이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지난번 레지던트 인턴 전공의와 의대 4학년들의 그 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갖다가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보면 차례차례로 진압해서 그 의사협회를 동원해서 완전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같은 상명하복 체계의 이런 시스템에서 주요 검찰 보직들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은 윤오뚜기가 돼 있죠. 손발 다 잘려가지고 몸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스트에 다 자기들 사람들을 깔아놨는데, 이쪽에 핵심적인 검찰 간부들이 다 자기 조직들을 나름 장악해서 무력화시키면 그 속에서 성명 하나 발표하고 시끄러운 정도지 그것이 뭐 어떻게 될 수 있냐. 옛날 박근혜 때도 최동욱을 혼외자로 쫓아내도 다들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한데 검사들이 이 정권을 흔들 정도로 지금 달라들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들을 각계격파해서 주저앉히면 충분히 자기들이 이 상황을 컨트롤해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검사들이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또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번져나갈까라는 부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화벽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에서, 보수 언론들은 뭐 윤석열 총장을 확실하게 밀고 있잖아요. 조중동은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들은 이 검사들의 지금 반란이나 저항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자, 검사들이 과거의 유신시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해직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투이, 동아투이를 만들어서 제야투쟁까지 하는 정도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사들은 나가서 모여서 조직적인 연대투쟁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느냐, 나가서 변호사 하느냐고, 변호사가 되는 순간에 뿔뿔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사들의 이 조직적인 저항이 그야말로 문 정권이 감당 못할 정도로 되겠느냐. 오히려 문 정권은 이번 기회에 검사들의 성향을 확실히 파악해서 나서는 놈부터 차례대로 쫓아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검사들이 어지간하게 마음먹고 달라들지 않으면 평검사 회의나 댓글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할 정권이다. 그래서 검사들이 그냥 이 제도권 안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불만 표출로는 눈도 깜짝 안 할 정권이다라는 걸 파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